다행스럽게도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건강을 크게 해치셨고 다행히 사실은 그래서 저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한국 지성계를 위해서도 참 이거는 큰 손실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늘 제가 몇 달 만에 뵈니까 그 몇 달 전보다 훨씬 그 뭐 안색이나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네. 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잘 조섭하시면 플라톤의 국가로는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연대 철학가의 이제 조호연 선생님이 그 플라톤을 많이 번역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도 몇 명 있잖아요. 지금 조대호 선생님도 그렇고 몇몇 제자들도 있고, 그 제자들이 힘을 합치면 플라톤 전집을 뭐 연대 철학가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조대호 선생님도 그런 뜻을 언젠가 한번 비친 적이 있는데 막상 실행하려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현실적으로 겁이 나는 거지 다들. 정암학당도 못 하고 있는데 아직. 그치. 정암학당은 애초에 조금 뭐랄까 우리 이사장님이 과욕을 부려서 좀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학문적으로 논문을 쓰는 제목이 있고 번역을 할 만한 제목이 나눠져 있다고 다른 보는데 재능이죠.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이사장님 마음은 잘 모르겠으나 빠른 시간 내에 전집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놓고 싶은 욕심에 그 전공자들, 플라톤 소위 전공자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나눠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좀 시간이 더 걸리는, 더 지연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붙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꼼꼼해서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 책이 어려워서 오래 걸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본인 역량이 거기 번역하기에는 좀 모자란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시간이 끌고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번역 제목들이 모여서 천천히 했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면 안 될 것 같지만 남이 봐서는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끝낼 수 있게 도와주고 계속 옆에서 지지해주고 성원해줘야 또 되잖아요. 사람 그렇죠. 관계라는 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남들도 이제 손 떼어라, 딴 사람 시키겠다 이 말을 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가는 거지. 거기 또 이제 어떤 인간관계가 얽혀. 그래서 사람 그러니까 학문적인 관계는 결국 뭐 지금 우리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 지지, 성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고 언젠가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근데 그게 좀 일이 되려면 좀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에 좀 충실해야 될 필요가 사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키케로 팀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된 업적이 아니면 바로 비토를 놓고 비토하고 잘 될 때까지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간다. 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맡겨놓고 질질 끊으니 못하겠다 싶으면 회수하고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맡기고 새로운 가능성을 잡고 해서 시험해보고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플라톤 팀과 좀 다른 키케로 팀만의 방법으로 이번에 철학 열세종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쉽지가 않아요. 연구자들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뭐 특히 키케로는 히랍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공부하고 또 로마 당대의 어떤 역사적 어떤 상황이나 이런 또 뭐 당시의 뭐 작원들에 대해서도
뭐 정통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러니까, 또 키케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작도 그 맞나요. 친구가 그 아티쿠스가 족족 출판을 하도 잘해줘가지고 맞아요. 너무 많고 그 우리가 생각할 때도 플라톤보다는 키케로의 저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상. 어느 정도 비교는 안 해봤는데 플라톤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시도한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전공자들이 철학, 문학, 역사, 법학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양한 전공에서 로마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번역팀을 꾸려서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로마 법학, 법학적인 이해와 법학적인 쪽에서 로마 법학 쪽에서 그동안 쌓았던 성과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번역들을 만들어내자. 가 이제 우리의 목표였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철학에 매몰돼 있어서 역사, 로마법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일단 없고 잘 접하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아주 간단한 로마법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철학하면서 되게 고민스럽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구체성에 매몰돼서야 되겠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팀을 만들 때 애초에 철학보다는 이제 문학 이런 거 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철학 쪽에서는 이제 이쪽 번역은 철학적이지 않다라는 뭐 약간 그런 게 있는지 아무튼 뭔가 플라톤보다 플라톤 팀 안에서는 플라톤 전공자들이 플라톤을 번역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잘 훌륭한 번역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여기는 오만 잡탕들이 모여서 훌륭한 키케로를 이렇게 지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번역은 했지만 훌륭할까라는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뭐 역사도 공부하고 그래서 몸젠이라는 로마사도 아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몸젠의 로마사가 원래 로마사의 기본적인 교과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조금이라도 번역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사를 우리가 공부해야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로마사 역사를 기술한 몸젠을 한번 읽어보자. 몸젠 왕정 이후엔 안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왕정 이후엔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리비우스도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어요. 리비우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딴에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공부하면서 이제 키케로의 연설문이나 철학책 안에 이제 어떤 상황, 주로 이제 로마의 상황을 언급하면 매번 반복되는 로마의 상황, 어떤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전투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다시 뒤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우리가 그걸 정리해서 우리 번역 안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언급되도록 해보자 이런 걸 생각으로 이제 그런 공부부터 많이 한 거죠. 선행적인 작업, 준비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키케로 하기 전에. 키케로가 목표. 그거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업적인데 몸젠 로마사 번역이라는 그 자체도 참 선행 작업을 거하게 하셨네요. 리비우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하고 있나요? 리비우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원고가 몇 개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키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쪽으로 간 거죠.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기 위해서 히라어를 배우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자꾸 뒤로 가게 돼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차근차근히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지. 일단은 뭐 김지 선생님 계시니까 키케로 팀은 또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작업을 완수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게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라틴어 쪽, 키케로 쪽을 하셔서 이제 키케로의 전반을 커버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국가론으로 딱 방점을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정말 그 몸과 그 영혼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의무론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의무론 얘기 하시죠. 일단은 네. 1차적으로 이제 윤리학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의무와 책무를 나누는 측면이 이제 그 어떤 관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무는 보통 영어로 하면 이제 듀티를 이제 의무로 번역을 하고요. 책무는 이제 obligation을 이제 책무로 보통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노션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션은 듀티라 그러면 조금 내적인, obligation이라 그러면 조금 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뭐 일정 정도는 내가 뭐 완전히는 아닐지 몰라도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는, 책무라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내가 내가 짊어져서 하는. 여기 이제 그 원어가 데 오피시스잖아요. 네, 오피키스. 네, 근데 그 오피키스라는 뜻 자체는 어떤 뜻인가요? 오피키스가 우리가 맨날 어원에 가서 얘기하자면 뭐 파키오라는 동사, 행하다. 네네. 행하다. 이거는 뭐 프랙티컬 이런 거랑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맨날 번역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듀티와 오블리게이션의 비유로 하자면 둘 다 포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스로 선량한, 또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고자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그것이 의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블리게이션의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으로 자신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리고 선한 사람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책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주어지는 거지. 아블리게이션보다는 약간 듀티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훌륭함이라는 거는 좀 내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훌륭함이라는 것도 뭐 내적 속성이라고 봐야겠죠. 영혼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나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까지는 아니라, 이거 제가 읽다 보면 의무론을 훌륭한 사람이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책무를 갖고 이런 의무를 갖는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쓴 거기보다는 훌륭한 사람이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영어로 하면 매너?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결국 어떤 태도, 어떤 행동, 어떤 판단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뭐 사실은 외형과 내포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키케로의 의무론에 보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스스로 훌륭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 물론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실제로 훌륭해져라.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동기로 깔려 있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되고 훌륭한 행동을 해라도 있지만, 이 의무로는 훌륭한 어떤 행동들이 있고 이 행동들을 할 때 훌륭한 사람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훌륭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일단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모습은 그 사람, 아까 말씀하신 구분에 따르면 듀티거나 오블리게이션일 텐데 둘 다를 포함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쪽에서 이게 이 사람에게 듀티인지 이 사람에게 오블리게이션인지, 말씀하신 대로 내적인 자발성에 따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러려면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건지, 혹은 뭐 숙제라서 강제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놓고 보면 그 사람의 행동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책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판단, 행동만 우리가 보게 되고, 사실은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훌륭해지냐의 문제는 앞에 원론적으로만 잠깐 그런 식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먼저. 요 원론적인 것만 언급되어 있지 그 이후로는 어떤 게 훌륭한 행동이냐만을 우리한테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어떤 경제적 이득과 도덕적 선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걸 너는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어 난파했는데 배에 난파가 돼서 풍랑에 휩쓸리면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이제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서 이제 살아날 생존의 기회를 높이려고 한다면 비싼 말을 버릴 거냐 아니면 값싼 노예를 버릴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말을 버리는 게 이득이고 그게 더 훌륭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키케로가 언급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거 아마 오랫동안 스토아에서도 계속 논의됐던 내용들일 텐데 그 앞 위에 그 키케로가 참조했다는 책들은 전해지지 않고 키케로 책만 전해지니까 물론 이게 키케로가 생각해낸 건지 아니면 앞 전거가 있는지 오랜 동안 논의됐던 그냥 윤리학의 전통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키케로에게서는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늘 훌륭한 선택을 훌륭함에 따른 선택을 정의에 따른 선택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훌륭함의 원어는 뭔가요? 훌륭함은 예를 들어 본음도 되고요. 그건 좋음, 좋음이라고 되고 이 번역도 여러 가지예요. 그다음에 호네스툼도 있고요. 많은 경우 호네스툼이에요. 호네스툼은 이거는 뭐 명예 뭐 정직이라고 보통 번역해. 정직함. 어네스티군요. 그러니까 정직함인데 이거 그냥 히라보로 하면 아레테. 덕. 아레테를 탁월성. 탁월성. 요새 유행하는 거는 탁월성. 라틴어는 그걸 호네스툼이라고 번역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번역은 비루투스. 그렇죠. 비루투스 통상적으로 이제 비루투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호네스툼하고 비루투스랑 그냥 왔다 갔다 써요. 똑같이. 그렇습니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거 같아요. 그럼 이제 아랫대를 정직이라고 보는 거는 너무 의미가 좁아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랫대를 정직이 아니라 훌륭함으로 번역하는데 그거의 라틴어 개념인 호네스툼을 정직으로 번역하려고 훌륭함으로 번역하는 거지.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는데 훌륭함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말에 또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애초에 라틴어의 호네스툼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아마 키케로가 그렇게 썼던 것 같고 요거 키케로가 호네스툼 말고 데코룸이라고 해서 데코룸 이게 데코레이션 장식 그다음 오르나멘툼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오르나멘툼 이것도 영어로도 장식 장식이죠. 이게 오르나멘툼 우리가 장식이라고 번역하면 치장 꾸민 거. 우리 동양적인 문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꾸민다는 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뭔가 보이기 좋게 아름답게 보기 아름답게 만든다. 사실은 우리는 그걸 다 덜어내고 그냥 소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질박한 상태. 예를 들어 우리 조선의 한옥에 가면 뭐 없잖아요. 가구도 상당히 소박한 형태로 이렇게 오히려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보기에 좋다 이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방 안에 움직일 틈도 없이 뭐 가구 채워놓고 벽에다 사진 붙여놓고 온갖 걸 다 해놔야 그게 방이다. 잠자는 침대도 갖다 놔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벼놓고 이불 깔고 자고 다시 접었다가 벽장에 놓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 데코레이션이나 데코룸 또는 오르나멘툼에 대한 생각도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라는 걸 조금 요즘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해놓고는 장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장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으면 그 방을 방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 예를 들어 거실이다 그러면 거실 사람이 모여있는 방 모시는 방이니까 예를 들어 벽에는 어떤 일정한 그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사람들이 뭐 얘기 나눌 때 맛있는 음료를 올려놓은 탁자 뭐 여러 가지 기타 것들 이게 거실을 만드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게 오르나멘툼
예를 들어 사람으로 가면 사람이 있는데 겉거죽은 있어요. 몸뚱아리 있는데 이 겉거죽인 사람이 되려면 갖추어야 될 것들. 이게 이제 오르나멘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도 사실 오르나멘트가 장치로 번역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뭐 어떤 책상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마치 활용 점정처럼 무슨 뭐 루비 같은 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 딱 박힘으로써 이 테이블이 자기의 정체성을 팍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럴 때 오르나멘트, 그거를 오르나멘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거 없어도 책상은 네 다리와 널판지 하나만 있으면 책상이잖아. 우리 생각은 그래. 동양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서양은 조금 달라요. 요게 딱 자신이 말 그대로 활용 점정처럼 요게 딱 붙는 순간 얘가 이제 딱 피어난다고 보는. 아니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인 건데 사람이면 겉가죽이 있고 팔다리가 달렸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이려면 꼭 갖춰야 될 뭐 하나. 그게 빠지면 사람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냥 짐승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그거. 요거를 갖추는 거. 이게 이제 그 훌륭함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게 훌륭함이고 그게 오르나멘툼이고 그게 데코름이지. 그거를 잘 갖춰서 잘 발전시켜서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갖췄을 때 우리가 훌륭하다, 바르다. 이렇게 번역을 하실 때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훌륭함이란 말이 아마도 이 책 전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일 텐데. 맞아요. 비루투스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비루투스인가요? 비루투스도 보통은 있고 호네스툼도 있어요. 보통은 그러면 비루투스와 호네스툼을 번역을 하신 거죠. 왔다 갔다 번역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키케로는 이 둘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보신. 그러니까 저희가 덕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고 호네스툼을 훌륭함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일반적인 구분은 호네스툼은 훌륭함, 비루투스는 덕이라고 했지만 둘 다 똑같은 걸 가르치는. 이제 아랫대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같죠. 아랫대는 덕이자 탁월함, 훌륭함이니까. 묶어가면 아마 아레테라는 번역어를 라틴어로 어떻게 번역해낼까. 라는 고민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후보 중에 이런 게 들어갔다. 남은 거겠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좀 느꼈을 때는 훌륭함이 이게 물론 이제 히랍에서 그 아가토온과 칼론이 거의 혼용돼서 쓰이다시피 하기는 하는데 이 칼론적인 어떤 아가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했었거든요. 훌륭한 것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 훌륭한 것에 반대되는 걸 추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트로페라고 하죠. 트로페. 네, 근데 사실 아랫대의 반대가 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아랫대의 반대는 부덕이라는 거는 오히려 좀 그 능력이 없는 거, 자신의 어떤 기능을 잘 발현하지 못하는 거 이런 쪽에 사실은 가깝잖아요. 우리가 볼 땐 추태인데 추태. 근데 이 추태의 반대말 사실 칼론이 반대말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호네스툼의 반대쪽에 트루페, 추함이 있어요. 훌륭함과 추함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훌륭함과 능력이 없음. 뭐 이렇게 되는. 통상적으로 아랫대의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 거드리의 그 그릭 필라소포스에 나오듯이 저 하녀는 아랫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녀로서 잘 능력이 없어 이런 뜻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에서의 아랫대가 있고 그걸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인간으로서의 아랫대를 하면 그게 훌륭함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떤 테크네적인 요소를 완전히 호네스툼에는 그런 건 그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호네스툼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렇다면 비루투스는 사실 힘이란 뜻이 있잖아요. 용기란 뜻이죠. 용기. 그러니까 역량 제가 말씀드리는 역량이란. 그래서 왜 그 보통 이제 비루투스를 독일어로 투겐트로 번역할 때 그거는 이제 칸트가 그 윤리형이상학, 그 메타피직 데어 지텐 그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2부 서문에 나오는 덕이론의 기초 앞에 이제 형이상학적 기초 서문에 나오는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 얘기를 이제 투겐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비루투스인데 비루투스에는 이제 역량, 힘이라는 뜻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아랫대의 번역으로서는 상당히 적합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랫대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녀로서의 역량, 저 하녀는 하녀로서의 역량이 떨어져. 뭐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좀 철학적으로 추상화되면서
어떤 본질이지만 기능을 매개한 본질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덕. 근데 실제로는 한자에서 덕도 상당히 능력적 의미가 크거든요. 그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도덕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모럴리티 쪽에 가까운 의미를 쓰지만 원래 쓸 때는 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은 덕이 있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클 덕자고. 근데 무찌됐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딱 좀 의문스러웠던 거는 여기서 이제 훌륭함을 이야기할 때 여기 선생님 책으로 17페이지